충격적으로 양키스가 다시 위험해졌습니다. 2024년 월드시리즈에서 무너졌고 2025년에는 토론토에게 발목을 잡혔던 그 팀이 2026년에는 완전히 다른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에런 저지는 여전히 중심에 있고 벤 나이스는 예상 밖의 폭발을 보여주고 있으며 선발진은 부상 공백에도 리그 최강급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KBO 야구 허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올 시즌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뜨거운 팀, 뉴욕 양키스가 정말 왕의 귀환을 만들 수 있을지 그 핵심을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충격적으로 뉴욕 양키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2024년 월드시리즈에서 아픈 패배를 겪었고 2025년에는 토론토에게 중요한 순간 발목을 잡혔던 양키스. 하지만 2026년은 다릅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다시 도전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로스터의 색깔부터 달라졌고 팀 전체의 에너지 자체가 이전과는 확실히 다릅니다. 팬들이 오래 기다려온 그 말, 왕의 귀환. 올 시즌 양키스가 정말 그 장면을 만들 수 있을까요? 지금 리그에서 가장 잘 나가는 팀 중 하나인 양키스의 현재를 한번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양키스를 이야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에런 저지입니다. 몇 번을 말해도 부족하지만 에런 저지가 라인업에 버티고 있는 팀은 타격에서 약해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저지는 그냥 강한 타자 한 명이 아닙니다. 그가 타순 한가운데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상대 투수에게는 엄청난 압박이 됩니다. 팬들 입장에서도 늘 이런 말을 하죠. 저지 앞에 주자를 쌓지 마라. 그런데 이 말을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사람은 관중석에 있는 팬이 아니라 마운드 위에서 직접 공을 던지는 투수일 겁니다. 강조하며 저지 앞에 주자를 내보내면 안 된다. 이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오는 순간 이미 투수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불안감이 먼저 심어지는 것. 이것만으로도 저지는 엄청난 존재감을 보여주는 선수입니다. 이 효과가 가장 강하게 드러났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후안 소토가 함께 있었던 시즌입니다. 소토는 저지 앞에서 상대 투수의 압박을 제대로 활용할 줄 아는 선수였습니다. 만약 양키스가 소토를 계속 붙잡았다면 지금도 2번 소토, 3번 저지라는 타수는 메이저리그 모든 팀에게 공포 그 자체였을 겁니다. 그리고 2025년 포스트 시즌이 아쉬웠던 가장 큰 이유도 바로 이런 연결고리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소토와 바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같은 22번을 달고 있는 벤 나이스가 믿기 힘든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라며 벤 나이스의 시즌 초반 페이스는 정말 미쳤습니다. OPS 1.214로 전체 1위, WRC 플러스 224로 전체 1위, 대체 선수 대비 승리 기여도 2.1로 전체 1위, 타율 3할 4푼으로 전체 2위, 홈런 12개로 전체 3위. 이 정도면 단순히 잘하고 있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합니다. 에런 저지와 벤 나이스. 이 조합은 어쩌면 소토와 저지 조합 못지않은 파괴력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벤 나이스는 스타성이 아주 화려한 타입은 아닙니다. 이름값도 아직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팬들이 체감하는 충격이 조금 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숫자만 놓고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지금 벤 나이스가 보여주는 내용은 절대 가볍게 볼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성구안, 컨택 능력, 그리고 장타력까지. 단순한 반짝 활약이라고 단정하기에는 타격의 완성도가 너무 좋습니다. 여기서 잠깐 다른 이야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저도 요즘 쌍둥이 육아를 하면서 100일의 기적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100일의 기적이 아니라 100일의 기절에 가까웠습니다.
하루 종일 아이들을 챙기다 보면 제 밥을 제대로 챙겨 먹을 시간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주일에 며칠은 간편식으로 겨우 버티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 혈당이나 콜레스테롤 같은 부분도 자연스럽게 걱정되더라고요. 그때 마침 한건강식품 담당자님이 한번 먹어보라며 제품을 보내주셨습니다. 제품 설명에 따르면 혈당 관리와 피로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들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저는 먹기 시작한 뒤로 특히 피곤함이 조금 줄어든 느낌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귀찮지 않은 게 좋았습니다. 하루 3알이면 끝납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몇 초면 충분합니다. 혈액 개선에 좋다고 알려진 성분들이 들어있고 밀크시슬, 비타민, 미네랄, 루테인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남성에게 필요한 여러 영양소를 한 포에 담았다는 점도 바쁜 분들에게는 꽤 현실적인 장점일 수 있습니다. 구독자분들께는 정기 구독 할인 혜택도 있다고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다시 양키스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미국 양키스 팬들은 2024년 저지와 소토 조합을 두고 베이브 루스와 루게릭 이후 최고의 듀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그 조합은 강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지와 라이스도 생각보다 그 수준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보입니다. 게다가 두 선수 모두 양키스 유니폼 안에서 상징성을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팬들에게는 더 특별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코디 벨린저를 데려온 선택도 현재까지는 분명히 플러스 요인입니다. 과정이 아주 매끄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장의 팀 전력만 놓고 보면 벨린저의 합류는 양키스에게 필요한 카드였습니다. 현재까지 홈런 5개와 타점 23개를 기록하고 있고 WRC 플러스도 139로 준수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상대팀이 저지만 막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과 저지 뒤에도 또 누군가 있다는 것을 느끼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강조하며 저지 하나만 피하면 끝나는 타선이 아니라는 것, 이 메시지가 상대 배터리에게 들어가는 순간 양키스 타선의 압박감은 훨씬 커집니다. 그래서 양키스 입장에서는 벤 라이스, 에런 저지, 코디 벨린저로 이어지는 중심축이 계속 단단하게 유지되기를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가장 불확실한 쪽은 벨린저입니다. 저지와 라이스보다 벨린저의 성적 유지가 더 큰 변수입니다. 벨린저가 지금의 흐름을 얼마나 오래 이어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양키스 타선의 폭발력을 결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말하면 타선 이야기는 여기서 거의 끝입니다. 양키스는 리그 선두권 팀이고 팀 OPS도 0.797로 리그 전체 2위권입니다. 하지만 실제 득점력의 큰 부분은 앞서 말한 3명에게 상당히 의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플래툰 카드로 활용되는 아메드 로사리오가 예상보다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는 정도입니다. 반대로 다른 타자들을 보면 아직 확실히 터졌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장칼로 스탠턴의 WRC 플러스는 101, 오스틴 웰스는 89, 트렌트 그리샴은 97, 제즈 치좀 주니어는 80, 폴 골드슈미트도 84 수준입니다. 솔직히 말해 숫자만 보면 강한 인상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볼티모어의 4경기에서 도합 39점을 뽑아내는 대폭발을 보여줬습니다. 이 경기들을 계기로 타선 전체의 사이클이 다시 올라오고 있다는 기대는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양키스는 왜 이렇게 잘 버티고 있을까요? 저는 그 핵심이 선발진의 안정감이라고 봅니다. 놀라며 게릭 콜도 없습니다. 카를로스 로돈도 없습니다. 그런데 선발진은 강합니다. 심지어 너무 강합니다. 양키스 선발진은 평균 자책점 2.70, 수비 무관 평균 자책점 3.28을 기록하며 메이저리그 전체 1위권의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팀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투수 2명이 빠져 있는데 오히려 선발진이 리그 최강급으로 굴러가고 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현상이야말로 현재 양키스의 가장 큰 힘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이름이 있습니다. 캠 슈리틀러입니다. 이 선수의 등장이 양키스 선발진의 흐름을 완전히 바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47.1이닝 동안 평균 자책점 1.52, 풀타임 로테이션을 처음 경험하는 시즌인데 바로 사이영 상급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충격적으로 지금 양키스의 에이스는 캠 슈리틀러입니다. 이 말이 과장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현재 성적만 놓고 보면 충분히 가능한 평가입니다. 슈리틀러는 공의 힘으로 타자를 찍어 누르는 스타일입니다. 아직 시즌이 길고 여름을 지나봐야 진짜 체력과 적응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페이스만 놓고 보면 올해 정말 큰일을 낼 수 있는 투수입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맥스 프리드도 기대에 걸맞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2.2이닝 동안 평균 자책점 2.39, 4월 17일 엔젤스전에서 5이닝 5실점을 기록한 경기를 제외하면 크게 무너진 경기도 거의 없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원투 펀치가 버티고 있는 가운데 대체 선발로 데려온 네언 웨더스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평균 자책점 3.03, 여기에 윌 워렌도 평균 자책점 2.39로 기대 이상의 활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시즌 초반부터 이 정도까지 해줄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양키스 입장에서는 지금의 초반 흐름이 더없이 소중합니다. 문제는 루이스 힐입니다. 원래라면 이 자리에 루이스 힐이 딱 버텨줘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밸런스가 조금 무너진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키스는 유망주 엘머 로드리게스를 콜업했습니다. 이 선수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이제부터 지켜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타선의 핵심과 선발진의 핵심을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양키스가 잘 되는 이유가 분명하게 보입니다. 젊은 선수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이건 팀 전체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젊은 선수들이 활약하면 팀 분위기가 살아납니다. 더그아웃에 에너지가 생기고 팀이 앞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엔진이 만들어집니다. 캠 슈리틀러는 25살입니다. 네언 웨더스와 윌 워렌은 26살입니다. 벤 나이스는 27살입니다. 모두 이제 본격적으로 야구를 가장 잘할 시기로 들어가는 선수들입니다. 감동적으로 이들이 계속해서 성장해준다면 양키스의 미래는 생각보다 훨씬 밝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말고도 팀의 뎁스를 채워줄 젊은 자원은 더 있습니다. 먼저 외야수 제이슨 도밍게스입니다. 이제 막 올라온 선수지만 재능만 놓고 보면 기대치가 꽤 높은 자원입니다. 트렌트 그리샴의 흐름이 완전히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도밍게스가 이 시기에 자리를 잡아준다면 양키스 입장에서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스펜서 존스도 아직 메이저리그에 올라오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외야 뎁스 자원으로 기대해볼 만한 선수입니다. 그리고 당장 이번 시즌의 이야기는 아닐 수 있지만 마이너리그에 있는 조지 롬바드 주니어 역시 미래 자원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앤서니 볼피가 부상에서 돌아온 뒤에도 수비와 타격에서 계속 흔들린다면 생각보다 빠르게 기회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2027년 이후가 더 자연스럽습니다. 아직 20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를로스 라그랑주도 있습니다. 이 선수는 스프링 캠프에서 갑자기 이름을 알린 투수 유망주입니다. 당장 시즌 중반 이후 불펜에서 모습을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좋은 활약을 보여준다면 양키스 불펜 뎁스에 적지 않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키스의 불펜에는 아직 분명한 불안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천천히 여기부터는 조금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양키스 불펜은 겉으로 보기에는 나쁘지 않습니다. 브렌트 헤드릭은 평균 자책점 1.47에 홀드 4개, 페르난도 크루즈는 평균 자책점 2.63에 홀드 6개, 팀 힐도 평균 자책점 2.26에 홀드 6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숫자만 보면 필승조가 꽤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난 성적입니다. 이 선수들은 현재 자신의 평균적인 커리어 성적보다 훨씬 더 잘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반대로 시즌이 진행될수록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는 뜻입니다. 새롭게 합류한 헤드릭을 제외하면 나이도 어느 정도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스텝업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시즌이 길어질수록 불펜에서 방아가 나오는 장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데이비드 베드나가 세이브 찬스 11번 중 10번을 막아낸 것은 다행입니다. 마무리로서의 결과는 분명 괜찮습니다. 하지만 평균 자책점 3.51을 보면 여기에도 약간의 불안감은 남아 있습니다. 강조하며 개인적으로는 양키스 불펜을 완전히 믿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8회를 확실하게 책임져줄 새 선맨 카드가 조금 약해 보입니다. 2022년과 2023년 샌프란시스코 마무리 시절의 그 포스를 베드나가 다시 보여준다면 이런 걱정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그 정도까지 기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키스의 가장 큰 약점은 결국 불펜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길게 보면 양키스에게는 훨씬 더 큰 호재도 남아 있습니다. 바로 게릿 콜과 카를로스 로돈의 복거입니다. 이 둘이 돌아온다는 건 불펜 불안과는 차원이 다른 플러스 요인입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가정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복구해서 기대한 만큼의 성적을 내준다면 양키스 선발진은 리그 최강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습니다. 맥스 프리드, 카를로스 로돈, 게릿 콜, 하켐 슈리틀러, 여기에 성장 중인 윌 워렌까지. 놀라며 월드시리즈 우승을 위해 가장 중요한 선발진이 어느 팀보다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17년 만의 우승도 꿈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한 달 정도의 흐름만 보고 월드시리즈 진출이나 우승을 확정처럼 말하는 건 이릅니다. 메이저리그 시즌은 깁니다. 중간에 부상도 생길 수 있고 타격 사이클도 떨어질 수 있고 불펜이 갑자기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로스터 전체를 놓고 평가하면 현재 아메리칸 리그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팀 중 하나가 양키스라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굵직한 슈퍼스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슈퍼스타들과 좋은 시너지를 내는 젊은 엔진들도 있습니다. 이전의 양키스와는 선수 구성이 조금 다릅니다. 과거에는 주전 몇 명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백업 멤버들의 퀄리티도 확실히 올라왔습니다. 야수들이 당장 매 경기 폭발하지는 않더라도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을 필요한 순간에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양키스의 승리에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로스터 안의 선수들의 스타일이 다양하다는 점도 좋습니다. 장타를 칠 수 있는 선수, 출루로 압박을 줄 수 있는 선수, 수비에서 버텨줄 수 있는 선수, 대체 선발로 버텨줄 수 있는 투수, 젊은 에너지로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유망주. 이 모든 조각들이 조금씩 맞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양키스에게 약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불펜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타선도 중심 타자 의존도가 큽니다. 벨린저의 흐름이 꺾이면 득점 구조가 다시 단조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젊은 선발들이 여름 이후에도 지금의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을지 그것도 아직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올 시즌 양키스에는 분명히 특별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강조하며 이 불안 요소보다 더 큰 추진력.
지금 양키스가 무서운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에런 저지는 더 늦기 전에 다시 정상에 서고 싶어 할 겁니다. 양키스 팬들도 더 이상 기다리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구단 역시 올 시즌을 그냥 지나가는 시즌으로 보지는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과연 양키스는 올해 정말 우승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2026년의 양키스는 다시 한번 왕의 귀환을 선언할 수 있을까요? 아직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흐름만 놓고 보면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충격적으로 올해 양키스는 정말 위험한 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